최근에 백세 인생이라는 노래가 유행했었죠. 그런데 노랫말과 달리 한편에서는 장수는 악몽이다 이런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만큼 노후 문제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요. 오늘은 노인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문제 그리고 이와 관련한 실버타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 전문가 모셨습니다. 노인 상담센터 센터장이신 이호선 박사와 실버타운 전문 서적을 쓰신 이한세 스파이어 리서치 앤 컨설팅 대표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게 노인 문제, 이게 참 심각한 문제인 것 같은데 얼마 전에 그 일본에서 보니까 노후 파산이라는 이런 다큐멘터리 그리고 이 책이 일본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줬다고 해요. 깜짝 놀랄 일이죠. 예. 노후에 우리가 제일 먼저 복지나 이런 생각을 했을 텐데 파산이란 말이 먼저 나와서 깜짝 놀랄 일인데 실질적으로 이게 남 얘기가 아니고요. 예. 그게 바로 우리나라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 이미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뭐 뉴스를 통해서 지난 작년에 그 파산자 4명 중에 1명이 노인이다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실질적으로 노년에 파산을 한다면 그 다음의 삶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예. 생각을 할 텐데 이런 이야기가 일본에서 노파산이란 말과 더불어서 하류노인이란 말과 함께 엮여서 나왔죠. 하류노인이라는 것도 결국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젊은 사람들의 전체 수입을 봤을 때 그 수입의 절반보다 아래쪽에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그중에서도 그렇게 돈이 있다 하더라도 또 내 집이 있고 자산이 있다 하더라도 매달 소득이 변변치 않아서 사실상 일상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려운 노인들이 그만큼 많아진다는 이야기인데 앞으로 우리나라가 그 고령사회를 넘어서 초고령사회를 넘어가게 됐을 때 아마도 85% 이상이 거의 90%에 달하는 노인들이 아마 하류노인이라고 하는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이 계속 이어지고 있죠. 근데 그 파산이라는 게 어떤 일부 개인의 파산이 아니라 노인들 대부분 일반인들이 파산이라는 데에 더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만약에 파산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실질적으로 이 사람이 뭔가를 잘못 살았기 그렇죠. 때문에 노후에 파산이라고 하는 아주 종국에 맞닿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 그게 아니라 만약에 다수의 노인이 다수의 파산을 하게 된다면 이건 개인의 문제라기보다는 이건 어디선가 분명 구조적 문제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네, 사회적 문제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우리나라 고령화 속도도 세상에 가장 빠르고 지금 노인 빈곤율 또 자살률도 거의 뭐 아주 높은 수준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지금 고령화 속도는 26년이고요. 예. 전 세계에서 가장 빠릅니다. 어. 그리고 저희가 못 사는 나라는 아니에요. 예. 그렇죠. 그런데 노인 빈곤율은 최고로 안 좋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살률 높아지고요. 그래서 왜 그럴까? 예. 그 이유를 보면 노인 그 고령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는 데 있는데 예. 다른 나라들은 100년 정도가 지나면서 사회가 고령화됐어요. 근데 저희는 26년 만에 됐거든요. 26년이요? 이거를 사람으로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예. 100세 같으면 내가 100세 후에 노인이 되겠구나 해서 준비해 갈 수가 있어요. 네. 예. 근데 26세 청년 보고 너 이제 노후 대책 세워라 그러면 어렵겠죠. 네. 예. 그러니까 저희 나라 이제 정책 위반하시는 분도 우리나라는, 그렇고 예. 저희도 그렇고 26년 안에 모든 것을 선진국이 100년 동안 해야 될 시스템을 구축하려다 보니까 경험도 없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 노인들이 왜 이렇게 가난한 겁니까? 돈이 없어요. 왜? 네, 돈이 없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지금 우리나라 그 노인들이라고 하는 게 이제 노년이 이렇게 오래 살 줄 전혀 몰랐고 단군이라 가장 오래 살고 있잖아요. 워낙에 오래 살 줄도 몰랐고 근데 중요한 건 이런 개인적 준비가 안 됐다 하더라도 사회가 미리 이걸 좀 예측을 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계속 선진 대열로 들어가고 있었고 그렇다면 선진국의 삶의 모습이라든지 평균 수명이나 혹은 노년기의 삶에 대한 것들을 미리 고민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을 좀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 부분이 조금 미진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하나 더 나아가서는 실질적으로 이런 그 빈곤이 발생하게 될 때에는 여러 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우리 다 똑같은 경험이지만 대출 너무 많고요. 그렇죠. 거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우스푸어라든지 예. 에듀퓨어라든지 집사냐고 너무 그러면 온 국민이 다 빚쟁이에요. 이렇다 보니 우리가 현실적으로 지금 먹고 살기도 허덕허덕하다 보니 노후를 준비할 겨를이 없었고 어느새 나도 모르게 늙어가서 노후를 맞게 되었으니 실질적으로 지금부터 시작돼야 될 게 뭐냐면 이 빈곤의 문제나 아니면은 뭐 주거의 문제, 여러 공공 서비스의 문제가 아주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걱정만 할 것이 아니고요. 지금부터라도 차분차분히 준비한다면 개인적으로도 준비하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준비한다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향후 5년, 향후 10년은 완전히 다른 미래가 되겠죠. 근데 이거 네. 노인 상담센터 소장 아니십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노인들의 고민을 많이 들을 것 같은데 요즘 노인들의 고민은 뭔가요? 다 먹고 사는 문제예요. 먹고 사는 문제. 네, 이게 과거와 좀 왜냐면 다릅니까? 과거에는 뭐냐면 다 관계가 주로 1순위였습니다. 나 이렇게 내 며느리랑 힘들어요. 혹은 뭐 내 자식이랑 힘들어요. 우리 부부 힘들어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았다면 최근에는 어떤 거냐? 취업할 곳 없나요?
어떻게 하면 지금 우리가 대출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파산 신고하려고 하는데 어느 기관으로 가야 되나요?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런 이야기가 매해 저희 그 기관에서 지금 예. 판단하기로는 2012년 이후로부터 아주 현격하게 훅훅 늘어날 정도니까요. 이게 앞으로 장기 불황이 예고되고 있고 장기 불황이 예고되었을 때 가장 첫 번째 일선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은 아무래도 어르신들이거든요. 네. 걱정이 많이 됩니다. 아까 그 취업 얘기하셨는데 네. 최고 몇 살까지 지금 취업 문제를 문의하시나요? 취업이요. 70대 중반, 80대 되신 분들도 문의를 하세요. 나 일을 하고 싶고 일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일을 하고 싶은 건 욕망의 문제지만 일을 해야 된다는 건 현실의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럴 때 노인들을 찾는 일자리가 어딘지를 물어보시는데 그거는 지금 현재 우리 정부도 잘 대답을 못하고 있는 부분이죠. 자, 이게 노인들의 먹고 사는 문제. 이걸 해결하려면 먹고 사는 문제니까 네. 뭐 양로시설, 요양시설 많으니까 거기 들어가면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먹고 사는 문제가 꼭 예. 경제적인 문제는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혼자 사시는 뭐 어떤 노인이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예. 뭐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유하고 자녀들 돈을 많이 줘요. 자, 세 가지를 저희가 볼 수 있는데요. 그 식사를 누가 해주느냐. 예. 혼자 살면 본인이 해야 됩니다. 그렇죠. 할머니 돌아가시면 할아버지 혼자 준비 못 하세요. 그리고 할머니 혼자 계시면 잘 안 하세요. 귀찮아서. 그렇죠. 그다음 누구하고 먹느냐의 문제예요. 차려놔도 혼자 드셔야 돼요. 무슨 맛으로 혼자 드시겠어요? 하긴 젊은 사람도 혼자 먹으려면 좀 밥맛이 그러니까 없습니다. 세 번째는 그 내용물이 굉장히 부실하고요. 그러다 보면 끼니를 대충 때우거나 이렇게 하다 보니까 영양 부족에 예, 계속 예. 결핍이 되는 거예요. 예. 돈이 많으신 분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는 쓰러지세요. 쓰러지시면 가족들이 깜짝 놀라서 우리 부모님 돈도 많이 들였는데 그리고 네. 냉장고를 열어보면요. 김치하고 보리차밖에 없어요. 왜 이렇게 안 사 드시는 거예요? 그 노인분들은 혼자 가서 어디서 사실 젊은이들 바글바글 한데 일단은 식당 가시기가 어렵고요. 예. 그다음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좀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스스로 뭐 갈비 녹이고 뭐 녹여서 못 하십니다. 그렇게 그러면 좀 케어를 해주는 아까 말씀이 나왔지만 양로시설이나 요양시설 이런 데는 좀 좋은 거 아닌가요? 그게 이제 지금 저희가 이제 양로시설, 뭐 실버타운, 네네. 뭐 요양병원 이렇게 자꾸 혼재돼서 생각을 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예. 양로시설은 주거시설입니다. 네네. 예, 그러니까 살러 가는 것이에요. 집에 있으면 누가 밥 해주는 사람도 없고 네네. 문턱도 있고 위험하니까 거기는 그런 어떤 전용 식당이 있어서 다 밥도 해주고 그리고 좀 불편하면 도와주고 좀 편한 아파트로 이사를 가자 네. 이런 데가 양로시설을 보시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요양원은 좀 아파서 가시는 곳이에요. 아파서 가는 곳이고. 혼자서 식사를 못 하시거나 예, 예. 뭐 용변 처리가 안 되거나 화장실 못 가시거나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요. 그래서 요양원하고 양로시설은 전혀 다른 시설을 보시면 되고요. 네. 그래서 결국은 혼자서 좀 건강한데 좀 편하게 사시고 싶다. 그러면 좋은 양로시설로 가시면 되고 만약에 도움이 몸이 필요하다. 불편하다. 그러면 혼자서 어차피 못 사세요. 예, 그러시면은 양로시설이 아니고 요양시설로 가셔야 됩니다. 이게 이제 좋은 양로시설이라고 했는데 이 양로시설, 이 좋은 양로시설이 바로 실버타운이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렇다고 봐야죠. 우리가 이제 우리가 장기 요양 서비스가 나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는 알고 계세요. 요양 병원과 요양 시설이 있는데 여기는 어쨌든 아프면 조금씩 아픈 사람이 보호도 가는 받고 거다. 치료도 예, 예. 받는 곳이구나. 예. 그런데 양로 시설은 말 그대로 우리 이한세 대표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거 시설이거든요.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 누구와 어느 집에 사느냐가 너무나 중요한 거라 도대체 지금 어르신들은 어디에 가야 되고 예. 또 누구랑 살아야 되는지 굉장히 혼란스럽고 힘든 예. 상황이고 문제는 뭐냐 양로시설이 너무 많은데 어떤 거는 너무 비싸고요. 예, 예. 어떤 거는 싼데 나도 들어가 살기 싫어 뭐 이런 데가 많아요. 그렇다 보니 판단 기준이 모호하고 사실상 지금 현재 양로시설로 여러 그 지자체에서도 이렇게 제시하고 있는 공간들이 있지만 내 마음에 맞고 내가 가서 발품을 판다 그래서 실제 가서 살 수 있을 만한 공간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게 어르신들의 가장 큰 고민이죠. 근데 실버타운 하면 이게 여전히 네. 갇혀 살기 때문에 나는 싫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양로시설과 실버타운을 조금 구분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양로시설이 한 400여 개 돼요. 예. 거긴 무료 양로시설도 있고 실비 양로시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실버타운은 굉장히 고급 유료 양로시설로 보시면 되고요. 아. 이게 말이 어감이 좀 이상하죠. 양로시설이라 예. 그러니까 그냥 노인 전용 리조트, 노인 전용 아파트 이렇게 생각하시면 조금 더 느낌이 오세요. 그래서 그렇군요. 뭐 노인분들 중에 이제 좀 어려우신 분들은 어떤 실비나 무료 양로시설도 이제 활용하시면 되고, 예.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이 있어서 어느 정도는 서포트 가능하다. 그럼 이제 실버타운을 알아보시는데 보통 실버타운이 너무 비싸지 않냐? 꼭 그렇진 않습니다. 얼마나 비쌉니까?
사실 비싸지 않습니까? 아주 비싼 곳은 뭐 예를 들어서 입주금이 한 10억 되는 데도 있는데요. 10억이요? 네, 아주 싼 데는 몇 천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 5단계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호텔로 생각하시면 돼요. 호텔 1성, 2성, 3성, 4성, 5성. 아. 그래서 내가 5성은 못 가도 한 3성 정도는 갈 수 있겠다. 그러면 3성 쪽으로 가시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는데 네. 입주 보증금이 무려 9억이다. 네. 그리고 월 생활비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이다. 네. 사실 매달 돈을 버는 사람들 같으면 2, 300만 원은 낼 수도 있을지 모르지만 노인들 소득 사실 아까 부담스러운 돈이죠. 예, 아까 뭐라고 하셨습니까? 노인들 하류 노인이라고 네, 그러시지 네. 않았습니까? 소득이 없는데 저런 데를 누가 갑니까? 자, 지금 저 화면에 나온 저거는 아주 국내 유일의 가장 비싼 곳이고요. 예. 네, 9억, 10억 하는 데서 바로 밑으로 가면 4억, 5억으로 떨어지고요. 예. 주로 이제 서울에 있는 고급 실버타운이 입주 보증금이 한 2억에서 4억 정도. 예. 그다음에 월 생활비는 1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건 다 식비 다 포함한 거고요. 예. 대개는 서울에 있으면 아무래도 집가가 비싸니까 일반 아파트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고 지방으로 내려가면 이제 중저가 더 싼 곳 1억 미만짜리 월 생활비도 100만 원 미만짜리도 있으니까 다양하게 알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한번 실버타운 한번 가봤어요. 그래서 예. 실버타운은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그리고 거기서 입주해서 계시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한번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한번 만나보실까요? 아무래도 좀 경제력이 있으셔야 되는데 연금 수혜자분들이 많이 오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오시는 분들 보면은 뭐 교원연금 받으시는 분, 공무원연금, 또 군인연금 그런 분들이 많으시고요. 연금을 안 받으시는 분들 중에서는 요 임대 수입이 있는 분들, 자제분들이 아주 경제력이 있어서 또 그렇게 대해주시는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제가 저 혼자 살았어요. 예, 혼자 살았는데 이국 오니까 모든 것이 다 시설도 잘 돼 있고 이제 혼자 사는 식사 문제 이런 것이 참 힘들었는데 여기에서는 그런 것이 다 아주 잘 돼 있고. 남편 가시고 혼자 있는데 아파트가 크고 그러니까 혼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아팠어요, 제가. 그래서 뭐 식사를 잘못하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실버타운으로 가는 거죠. 아이들하고 같이 살자고 그러는 걸 제가 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보니까 여기 좋더라고요. 우리 주인이 이제 살림하는 것은 적고 편안하게 살아보자 하고서 이루었어요. 서로 어디 있는가 확실하고 어디가 편찮아서 누워 있는가 안 누워 있는가 이것도 확실히 알고 여러모로 편한 데가 많아요. 말씀을 들어보니까 편하다, 좋다 이런 분들이 일단은 뭐 좋은 데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아무래도 이런 데는 좀 비쌀 수 있고 이제 화면을 봐도 좀 어떤 분들이 비싸겠죠. 많이 오시나요? 이게 아까 네. 그 관계자 인터뷰를 보니까 연금을 받는 분들이 많이 온다. 아무래도 네. 그러겠죠. 연금 받는 분들이 많이 오시고요. 기본적으로 자산이 있으셔야죠. 이를테면 우리가 왜 보증금으로 지금 보면 어느 지역의 아파트 값을 이렇게 연속으로 나열해 놓은 것 같다라는 인상을 아마 아까 그 실버주택의 그렇죠. 금액을 보면서 보셨을 거예요. 실질적으로 그런 비싼 돈을 지불하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자산도 있고 매달 어디선가 이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소득에 준하는 뭔가가 나오는데 주로 연금이 나오는 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이나 전직 공무원이나 그렇죠. 교사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도 이제 좋으시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못하더라도요. 실질적으로 내가 어느 곳에 가서 살려고 할 때 꾸준히 좀 우리 아까 이한세 대표님 말씀하신 것의 내용이 제가 자세히 들어보니 예. 발품을 팔아야 된다는 거였어요. 아. 발품을 팔아서 내 환경에 맞고 내 조건에 맞는 부분들이 있고 꼭 굳이 뭐 도심이 아니더라도 최근에는 그 농촌 지역에 가더라도 실질적으로 환경만 좋을 뿐만 아니라 근처에 병원이라든지 복지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속적으로 붙어 있어서 그 환경들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지방에 있다 보니까 굉장히 입주금은 굉장히 저렴하고 이런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무리 네가 좋다 내가 좋다 해도 가서 발품 팔아야 되고 가서 내 환경에 맞는지 확인해 보셔야 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거기에 사시는 분들에게 지금 사시는 부분이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안 좋은지에 대해서 꼭 물어보셔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살만하구나 아니구나를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좋은 데는 꾸준한 소득, 연금 소득이 있어서 그런데 이런 소득이 없는 분들은 갈 데가 없는 겁니까? 글쎄 지금 저희 나라 보면 아까 그 양로시설이 무료 실비 양로시설 조금 저소득층에 가는 곳 그다음 실버타운 중에 조금 고급이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 어느 정도 자산도 있고
연소득이 있어야겠죠. 예. 이 중간계층이 사실 문제긴 해요. 예.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책 연구를 할 것인가. 네. 근데 노인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게 식사입니다. 식사. 네, 다 식사 때문에 가시거든요. 식사를 해결할 수 있고 그다음에 지금 살고 계신 집이 젊었을 때는 괜찮았지만 위험 요소가 너무 많아지는 거예요. 목욕탕 밑바닥도 미끄럽고 그렇죠. 계단이 있을 수 예, 있는 또 커튼 단다고 올라갔다가 넘어지셔서 골반뼈 부러지시면 돌아가시고 어떻게 주거의 내용들을 좀 노인 편의상 개선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 정부에서 뭐 지원해 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요즘 잘 나가지 않는 그 아파트 자체를 노인 실버 아파트로 만들어서 전용 식당 만들고 전용 그분들이 모여서 생활할 수 있는 곳을 예. 만든다면 조금 이렇게 고급 실버타운이 아니고 네네. 훨씬 더 저렴한 가격으로도 가실 수 있도록 네. 어떤 그런 환경 조성이 돼야 할 것입니다. 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비싼 게 꼭 본인한테 좋으리란 법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어떤 그게 점을 보고 그렇습니다. 좀 골라야 예를 들면 될까요? 아까 말씀드린 그 9억, 10억짜리 하는데 예. 거기가 입주민들이요, 뭐 전직 총리분들, 장관분들, 부회장분들 뭐 이러세요. 예. 근데 만약에 제가 저희 어머니 효도해 드린다고 제가 돈을 많이 벌어서 예. 초등학교 나오신 분을 거기 모시잖아요. 예. 그럼 그분들 대화가 이렇습니다. 요즘 뭐 어느 국가가 무슨 미사일 배치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오? 예. 이렇게 물어보시면요, 굉장히 당황해하세요. 예, 네,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런 네. 분들은 차라리 지방에 있는 조금 이렇게 시골틱한 그런 실버타운에 가셔서 예. 그분들하고 막 어울리면서 오늘 짜장면 내가 쏠게. 그럼 와 이렇게 박수 받거든요. 예, 예, 그렇죠. 오히려 그런 존재감을 느끼시는 게 훨씬 좋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시골 분들이 서울에 와서 서울 도심에 있는 실버타운에 들어가 사는 건 거의 감옥에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글쎄 꼭 그렇게 보실 수는 없고요. 예. 아까 말씀드렸던 실버타운은 그냥 아파트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시골에 계셨다가 서울에 있는 아파트로 이사 오셨다. 예. 그런데 그 아파트가 일반 아파트가 아니고 노인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마련된 아파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 아까 뭐 입출도 마음대로 가능하시고 그래서 꼭 시골에 계셨는데 서울에 오시면 뭐 좋을 수도 있어요. 뭐 영화관도 있고 또 병원도 그렇죠. 가깝고. 아 근데 저희 부모님은 서울로 오시겠습니까? 모시겠습니다 이러면 네. 절대 안 간다. 그 감옥 같은 데를 왜 가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어차피 그런 분들은 서울 자체 그 생활하시는 걸 힘들어하세요. 그러니까 생활 환경이 갑자기 바뀌는 게 아무래도 노인분들에게는 쉽지 않겠죠. 그렇죠. 사실 우리가 그 어르신들이 어느 곳에서 사는 게 가장 적절한가? 저희 같은 노년학자들이 조사를 해보면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어르신들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냥 가장 익숙한 사람들과 가장 그렇죠. 익숙한 곳에서 사는 것. 예. 그게 가장 좋다. 그래서 심지어 우리가 치매 어르신들을 모실 때에도 치매 어르신 방에 그 옛날에 사용하시던 가구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배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네. 익숙함이 사실 어르신들에게는 편리함하고도 연결이 되고 안전하고도 연결이 되기 때문인데 그래서 이제 실버타운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 이제 대규모인 경우들을 많이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때로는 이렇게 그룹홈 형태라 그래서 그건 지금 선진국도 처음에는 이제 대단위 그룹 이렇게 대단위 아파트로 만들어 가다가 예. 최근에는 뭐 스웨덴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이탈리아라든지 이런 곳에서도 다 그룹홈 형태로 다 뭐 10명 미만 그럴 때면 뭐 많아봐야 10명 정도고 보통 5명에서 7명 이 정도로 해서 인원들을 줄이고 대신에 취향이 맞는 분들이 이를테면 나는 몇 명씩 모여가지고 그냥 옆에 텃밭 들고 사는 게 좋아. 그러면 그분들이 함께 모여서 예. 취향도 맞춰가면서 이야기도 나눌 수 있는 그런 일종의 가정 형태의 공동 가정을 만들어내고 있거든요.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마을회관 중심으로 해서 예. 실질적으로 어르신들 몇 분이 겨울에는 추우니까 거기 모여서 주무시고 밥해 드시고 여름 되면 그죠. 덥잖아요. 그럼 어이구. 거기서 에어컨 틀면서 예. 거기서 뭐 부침개 해서 잡수시고 이런 형태가 지금은 전국 단위로 거의 한 1000여 개 가깝게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아마도 우리가 장기적으로는 이런 그룹홈 형태의 취향이 맞는 분들의 모임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라는 예측이 있죠. 네. 해외 같은 경우는 실버타운이 어느 정도까지 발전했습니까? 우리보다 아무래도 많이 발전했을 것 같은데요. 뭐 실버타운이라는 그 단어에서 예. 그 힌트가 있을 것이면 타운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은 은퇴할 수 있는 어떤 여력이 충분히 있고요. 자금들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젊었을 때 은퇴하면 어디 가서 어떻게 살아야지 이렇게 계획을 하세요. 아, 미리요? 네. 젊었을 때부터? 젊었을 때부터 많이 여행들을 하시면서 그럼 노인들이 살기 좋은 뭐 이렇게 기후가 좋다든지 자기가 잘 원하는 뭐 바닷가 근처라든지 그런데 이렇게 외국 같은 경우는 그런 타운들이 형성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예. 그래서 거기 가서 사시니까 뭐 실버타운이라고 했는데 저희는 아직까지는 실버 주택 쪽이 더 맞고요. 예. 그런데 지금은 최근에는 한두 군데에서
이렇게 은퇴한 노인분들이 좀 사실 수 있도록 실버타운을 조성하는 곳도 있습니다. 아, 실버타운 조성. 실버타운을 자식이 부모에게 권하게 되면은 좀 인식이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아직까지는요. 그렇죠. 네. 그럼 나보고 거기가 죽으라는 거냐 뭐 이렇게 예, 말씀하시는 예. 분들도 계신데 그건 아니고 어느 곳이 우리 부모님께 가장 적절할까 이걸 아마 아들 딸들이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또 사위 며느리도 함께 머리 모아서 고민을 하는 건데 일단은 아무리 좋은 곳이 있다 하더라도 평양감사도 내가 싫으면 안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님 모시고 한번 가보셔야 돼요. 네. 가보셔서 어머님, 아버님 지금 여기 어떠신가 한번 보시고요. 이쪽이 괜찮으신지 아니면 저쪽이 괜찮으신지 한번 꼭 가요. 그러면 이제 갔다 오면서 여행도 되고요. 그다음에 부모님의 의견도 물을 수 있고요. 하나 더 나아가서는 가셔서 실제 그분들이 보면 여기가 생각보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괜찮네. 그렇죠. 예, 그리고 예. 또 막상 가셔서 거기에 주거하시는 분들하고 몇 마디 해보시면 이것이 살 곳인지 아닐 곳인지 결정하실 수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과 당사자들과의 직접적인 합의와 그다음에 존중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겁니다. 네. 어쨌든 이 갈수록 노인 문제가 심각하니까 뭐 개인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미리미리 좀 대비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